결국 어제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당 혼자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에 국민의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지금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이 국회에서 참여하면은 뭐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비교섭단체로 국회 의사나 안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이제 180 석이기 때문에 네. 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거대 여당과 많이 약화된 야당 사이에 이 차이가 느껴지고 사실 108석의 미래통합당이나 네. 3석의 국민의당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18개 상임위원장을 거대 여당이 전부 독식한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이나 네. 국민의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크게 차이는 안 느껴지는 네. 상황. 아하. 그래, 어제 통합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셨어요. 직접 가셨죠? 권 네, 원내대표께서. 직접 제출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그리고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어제 탄핵 소추안을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지휘권의 남용이라고 네. 하셨어요. 근데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그 충돌했던 상황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이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이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그리고 지휘권을 통해서 추 장관이 이미 사건을 규정해버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위법 부당함은 이 윤 총장과의 비단 갈등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채널 A 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네. 발부할 수 있죠. 기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발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영장 발부 사유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덧붙였어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예. 이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검찰에 지금 이른바 한동훈 검사가 관여했다라고 추 장관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그 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그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원이 벌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조차도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이거는 근데 판사들이 들으면 난 독립적으로 내가 판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지고지순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법치 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신뢰 훼손이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그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추 장관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냥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짜로 뭔가 오고 간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진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지는 문제이지만 그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기재된 사실에 네. 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는 그런 그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셨는데, 근데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은 재적 의원 절반, 네.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을 해야 네.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뭐 참여를 해야 지금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국민의당과 통합당만으로는?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아니라 40명이 참여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의 민주당 상황으로는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위배됐다라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하고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한번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때는 또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탄핵 가능성 제로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일단은 공론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제출하신다. 그 국회가 말씀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록 그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지만 이 견제의 기능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물론 이제 뭐 탄핵소추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뭐냐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움직였다는 부분이에요. 네. 함께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안들이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내기 이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금지 결의안을 함께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에 앞서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는 정책,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37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37개 정책 과정을 미래통합당과 함께 지금 검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꾸렸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같이 꾸려서 행동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총선에 국민들이 이 야권에 보내준 이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야권 혁신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혁신하라. 이런 그 메시지였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 국민의당이 이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이 37개 정책 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힘이 강할수록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강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면 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까지 같이 가는 뭐 그것까지는 아직 염두에 두고 계지 않으시군요. 혹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과 함께 뭐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이 야권과 관련해서 진단을 할 때는 예. 차기의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치적인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아직 그 야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에 더욱 몰두하고 혁신을 더 가열차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은 개혁 작업은 개혁 작업이고 예. 혁신 작업은 혁신 작업인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는 네. 이제 당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국민의당은 그것과 낸다면 통합당과 뭐 연대를 해서 가는 방법 이것도 구상에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낸다. 그때 정치적 목표를 저희들이 그 말씀이시군요.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후보를 내니 안 내느니 이거 할 정신은 없어요. 아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내대표? 이건 당 생각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네. 지금은 우리가 그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네, 그 정신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근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통합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 국민의당이 같이 선거를 어떤 캠프를 꾸려서 그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려요. 네. 들으셨죠? 네, 실제 왕왕하는 이야기고, 예, 자주 또 주변에 지인들이나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무엇을 설정하고 무엇을 목표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숙제를 잘 마쳤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나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통합당과 손을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이 중도 실용 정치의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 실용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기초로 활발하게 정책 그 공조와 연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서울시장 문 앞까지 갔다가 양보를 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랬다라든지 뭐 괜히 양보했다든지 뭐 도전해보겠다라든지 뭔가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시장의 자리를 가지고는 지금 스스로도 어떠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그 시장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지금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이 권력형 성범죄 의혹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치에 집중 해야 돼서 이런 개인적인 소외에 대해서는 언급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찹찹함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권은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